네, 이제 하자의 승계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요, 마지막, 자, A은행은 항상 마지막 묻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A은행이, 자, 경영 개선 공고 있잖아요. 이게 나는데, 취소로 다투지 않고 제소 기간을 도과한 후에 경영 개선 요구를 대상으로 시송을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권고고, 여기는 요구죠. 공고 요구. 그럼 그 소송에서 경영 개선 공고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가 이렇게 나왔어요. 물경 20점이에요. 왜 20점이냐? 이 권고가 이게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냐가 중요해져요. 그럼 이러면. 그죠? 경영 개선 요구는 강학상 하명이니까 뭐 처분이라고 치자고요. 근데 요거 지도, 권고, 조언은 행정지도잖아요. 이거. 행정지도가 과연 처분이 될 수 있을까? 시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지만 뭐가 될 수 있다? 시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행위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이게 하나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호행 처분 시송에서 선행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으려면 자, 요걸 그대로 지금 끌고 와서 조금 더 추상화되고 일반화되게 if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선행 처분과 호행 처분이 하자 승계 논의의 전제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선행 처분의 하자가 호행 처분에 승계돼야 한다. 2단계 전제 조건이라기보다는 요건으로 좀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제 요건, 충족 여부, 그 다음에 승계 여부에서 2단계로 지나가죠. 자, 경영개선 요구를 대상으로 시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에서 경영개선 권고 위법성 다툴 수 있는 것 관련해 첫째, 경영개선 권고와 경영개선 요구가 하자 승계 논의의 전제 요건을 충족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경영개선 권고의 하자가 경영개선 요구에 승계되는지 문제입니다. 너무 쉽잖아요. 이렇게 쓰는 것만으로 이미 대박이에요. 대박. 그러니까 너무나 있잖아요. 심플하고 너무 단순하고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문장이 막상 이렇게 진짜 실제 한번 써봐라 그러면 못 쓰는 사람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좀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쓰는 훈련을. 자, 그러면 첫째 문제 된다. 경영 개선 공고와 경영 개선 요구가 하자 승계 논의의 전제 요건을 충족하는 여부. 하자 승계 논의의 전제 요건. 자, 처취 불적. 하자의 승계 논의되려면 자, 선행이와 후행위는 모두 시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하고 선행 처분은 그 하자가 취소 사유야 하고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불가증력이 발생하여야 하며 그 다음에 호행 처분은 적법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조건이라고는 요건이라고 해주세요. 이 조건이라는 말은 조건학에서 나오는 것이 논리학에서 나오는 것이지 법학에서 나오는 용어는 아니거든요. 제가 좀 잘못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경영 개선 공고는 뭐냐 그랬더니 자, 경영 개선 공고는 뭐냐 했더니 여기에 뭐가 하나 빠졌어요. 여기에 자, 행정지도이지만 이거 써주세요. 행정지도이지만 이 표현이 들어가야 돼요. 자, 행정지도이지만이라는 이 표현이 왜 필요하냐면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니다. 이게 행정지도이지만 관행실법태 관련 법령인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을 하는 법률에 따른 경영 개선 공고와 그 다음에 그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있게 되는 각종 행정처분 벌칙 과태료 등 불이익사의 실제 결연성 그 다음에 취재 분조요 취소의 제기가 분쟁의 조기에서의 유효적절한 수사하는 측면에서 법칙행정의 원리상 그 처분이다. 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행위로서 처분이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렇게 정확하게 쓰는 게 좋아요. 정확하게 쓰는 게 좋은데 분량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 경영 개선 권고에 대한 자 금융위의 최초 판단의 잘못은 사실오인이죠. 사실오인이에요. 따라서 내용상 하자예요. 사실오인은 위로 한번 볼게요. 사실오인이 뭐냐면 자 경영 개선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 이 앞에 보면은 부실 자산을 처분하는 권고를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자, 이 마지막 바로 앞에 A은행의 위험 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 그러니까 자산과 부채 비율이에요. 이거 위험 가중자산이 뭐냐면 이거는 부채 자기자본이죠. 이건 자기자본하고 이 비율을 따져봤더니 100분의 8 미만이었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100분의 8 미만이니까 뭐 이거는 거의 뭐 깡통 은행이잖아요. 새마을금고인데
금융위원회 최초 판단은 잘못심이 판명됐다. 이 판단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요건 사실혼이죠, 사실혼. 이게 이제 부실금융기관이라는 부실성이거든요. 이 부실성 판단을 최초에 잘못했어요. 숫자를. 사실오인이죠. 사실오이니까 내용상 하자죠. 내용상 하자니까 중대 명백설과 판례에 하면 치수사유죠. 그죠? 치수사유죠. 치수사유. 그 다음에 경영 개선 권고에 대해서 치송을 다투지 않고 제소기간을 두고 있다고 이미 이 앞에 나왔죠. 여기 취소소송으로 다투지 않고 제소기간을 두고 하노 이런 말 나왔어요. 이런 말 나왔으니까 불가쟁력이 발생했죠. 이제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 그 다음 경영 개선 요구는 가항상 하명이죠. 요구. 따라서 처분이면서 그 소재기가 그 소재기가 부적법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가 않습니다. 부적법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적법한 거죠. 경영 개선 공고와 경영 개선 요구는 하자 승계 논의의 전제 요건을 충족한다. 요건을 충족한다. 그렇다면 이제 이 경영 개선 공고의 하자가 경영 개선 요구에 승계되는지 여부. 판례 결하완 독별발 예수. 결하완. 자, 선행위가 후행위가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과를 완성하는 경우에는 선행위 하자가 후행행위에 승계됩니다. 승계돼요. 그냥 승계. 승계된단 말은 뭐냐면 자연승계입니다. 자연승계. 근데 양행에 서로 독별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요. 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당연승계입니다. 당연무효가 아니라 선행위 하자 후행이 승계되지 않아요. 이건 승계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당연히 승계되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경우에도 선행위 하자가 후행행위, 선행행위에 따른 후행행위가 예측 불가능하거나 수인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뭐라 하냐면 승계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후행행위를 다투면서 즉 후행행위를 수동의 대상으로 삼아 다투면서 본안에 다투면서 선행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 주장입증 책임으로 넘어가죠. 본안에서 이 법 주장을 먼저 허락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사안의 경우 은행의 감독규정 제4조에 의하여 경영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경영개선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면 경영개선 요구를 받는다는 점에서 자, 선행위와 후행위는 일련의 절차로 행해지죠. 그죠? 일련의 절차가 뭐냐면 요 권고 이후에 요구가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권고 이후에 요구가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영개선 권고와 경영개선 요구는요. 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은 법률 제10조에 의한 부실화 예방 건전경영 유도. 그 다음에 건전경영 유도 목적으로 은행의 감독규정에 의하여 행해져요. 이건요. 둘 다. 따라서 양행위가 결하완입니다. 이게 해당해요. 그래서 경영개선 권고의 하자는 경영개선 요구에 승계됩니다. 그래서 설문 해결, 경영개선 요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에서 경영개선 권고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 자, 이렇게 결하완인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딱 세 개가 있어요. 세 개. 첫 번째 결하완, 첫 번째 개통실비, 대집행, 개통실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제징수, 도갑매청.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 권고와 요구. 경영개선 권고, 경영개선 요구. 경영개선 권고, 경영개선 요구. 요 세 개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거 승계되는 겁니다. 승계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봐볼까요, 그러면? 자, B조합의 관리처분 계획에 불복하는 비용이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그 앞에 있는 조합설리 인가처분 위법을 이유로 관리처분 계획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관리처분 계획의 위법이 뭐가 위법이었냐면 조합설리 인가처분의 위법이 이 위법으로 주장이 가능하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거 뭐죠? 하자승계 논의를 지금 써달라 이런 얘기죠. 마지막만 보세요. 마지막만 언제나 물어보는 거. 그러면 대전제 항상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여기 대전제가 이렇게 다른 데서는 제가
그 대전 답안 작성에 법학 답안에 대전제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법률 규정이 있을 때는 법률 규정을 다 보고 베끼지 마라. 법률 규정 주소만 써라. 그렇게만 얘기했는데 법률 규정이 없이 이 ifshould로 이어지는 대전제가 있을 때가 있어요. 법률 규정이 없으니까 그거는 꼭 써줘야 됩니다. 그거는 법률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률 규정만 달랑 써도 되는 그런 다른 주제와 달리 여기서는 그 정의를 써줘야 돼요. ifshould의 그 구조로. 후행처분에 대해 제기한 시송에서 선행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후행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으려면 ifshould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의 하자승계 논의의 전제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돼야 한다. 여기까지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물어보는 문제. 비용이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 제기한 시송에서 조합설 인가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관리처분 계획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물어보는 문제 그대로 보고 베끼면 돼요. 이거를 세상이 길다고 막 짧게 요약해서 쓰려고 막 고민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법학에서는 그런 고민이 무익해요. 오히려 유해해요. 아셨죠? 첫째, 조합설리 인가처분과 관리처분 계획이 하자승계 논의의 전제 요건을 충족하는 문제된다. 둘째, 조합설리 인가처분의 하자가 관리처분 계획에 승계되는지 문제된다. 자, 조합설리 인가처분과 관리처분 계획이 하자 승계 논의 전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불적 다시 옵니다. 하자의 승계가 논의되려면 if, 자, should, 선행이와 후행위는 모두 치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에요. 여기서 치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요거 한 단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선행 처분은 그 하자가 취소해야 되죠. 그 다음에 제소기간이 경과에 불가증이 발생되죠. 선행처분, 지불 여기까지 선행. 그 다음에 앞에는 공통. 그 다음에 마지막 선행과 이제 후행처분은 적법해야 된다. 불적.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조건이란 말보단 요건. 그럼 요건이니까 효과가 뭐예요? 하자승계죠. 조합설리 인가처분은요. 조합설리 인가처분은 자, 요 표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행위다. 이거 꼭 외우셔야 되고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행위다. 이상한 소리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절대로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다. 이 표현 꼭 기억해야 돼요. 특허 아니에요. 이거 특허 아니에요. 학자들만 특허라고 그래요. 학자들만. 판례는 절대 특허란 말 쓰지 않아요. 자, 특허라는 것은 뭐냐면 특허라는 것은 사람이 먼저 존재하고 그 다음에 그 존재한 사람한테 너 이런 권리 가져 라고 할 때 특허예요. 그런데 조합설립 인가는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요. 없는 사람을 지금 만들어주는 거예요. 얘한테 무슨 권리를 주는 게 아니라 없는 사람을 이 조합에게 없는 인격을 부여하는 거예요. 지금 조합설립 인가 처분이 없는 인격을 부여하는 인격 부여는 특허가 아니죠. 부여된 인격이 있고 거기에 대하여 권리를 줘야 특허란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권리를 줄 인격이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먼저 인격을 갖추도록 만들어주는 거다. 그래서 일종의 설권적 처분을 성격한다 그래요. 여기서 설권의 이 권자가 권리가 아닙니다. 이거 권리 능력이에요. 권리 능력. 이거는 권리 능력이에요. 권리 능력은 곧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어주는 처분의 성격을 가짐으로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짐으로 역시 처분이죠. 그 다음에 A시장에 의하여 인가 고시되어 효력이 발생한 기본행위인 관리처분 계획이죠. 이건요, 행정주체이자 행정청인 B조합이 결정한 거예요. 행정주체이자 행정청,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6글자로 공무수탁사인이라고 그래요. 공무수탁사인 B조합이 결정한 것이므로, 자, B조합이 행정청의 지휘에서 했으니까 뭐예요? 구속적 계획이죠. 이거 행정청이 뭐예요? 관리처분 계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적 계획이죠. 그 앞에 인가고시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B조합이 만든 관리처분 계획안은 여전히 구속적 계획이 될 수 있는 행정계획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시장이 차분권자인 시장이 인가 고시를 해버리면요. 그게 후속력을 발생해요. 그래서 구속적 계획이라 그래요. 그래서 처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조합설 인가 처분을 발령하면서 동의 요건을 잘못 해석했어요. 이거는 내용상 하자죠. 중대명백서가 판례하면 취소사유입니다. 이거. 그래서 취소사유이고요. 그 다음에 B 조합은 관리처분 계획을 조합설립 4개월 후 수립하여 A 시장의 인가 고시를 받았으니까 자, 조합설립 4개월 후에 수립했어요. 뭐예요? 지금 90일 지났잖아요. 따라서 제소기간을 도과해. 이런 데서 제소기간 도과했다고 이거 찾아내는 것도 실력이죠. 그 다음에 조합설립 인가처분의 불가증력이 여기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는 굉장히 그 사안포섭에서 점수 차이가 많이 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은 그 소재기가 부적법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따라서 조합설 인가처분과 관리처분 계획은 하자승계 논의의 전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그럼 전제 요건을 충족하면 이제 효과가 발생하냐는 거예요. 이제 효과가 승계죠. 자, 관리처분 계획 인가처분의 하자가 관리처분 계획이 승계되는 여부, 결하완, 독별발 예수. 선행의 호행위는 일련의 절차로 행해지는 선행의 호행과 결하완. 이때는 선행의 하자가 호행에 승계되는 반면에 양해가 서로 독별발, 이 경우에는 당연무효가 아닌 한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 경우에도 예수, 예측 불가능, 수임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승계는 안 되는데요. 주장할 수가 있어요. 후행을 다투면서 선행의 위법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선행인 조합설립 인가처분을 받은 조합이 후행인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청의 인가고시를 받았으므로 선행의 후행인은 일련의 절차로 행해진 게 틀림없죠. 그죠? 왜냐하면 조합설립 인가처분을 받은 조합이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 조합설립 인가처분을 받은 조합이 없다면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양자 사이에는 일련의 절차성을 띠고 있다. 자, 조합설립 인가처분의 목적은 도시정비 법령상 요건을 갖출 경우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지위부여. 주체로서의 지위부여. 뭐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이란 말이에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부여. 그건 뭐예요? 공법이 되게 해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관리처분 계획의 목적은 조합원 등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 권리기소가고, 그 다음에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확정. 이 비용부담, 이건 뭐냐면 자기부담금이라 그래요. 이걸. 예, 관리처분 계획 안에 있어요. 너 몇 동 몇 호에 들어가는데 권리기소. 근데 너 원래 살 때는 18평이었잖아. 근데 너 지금 42평 들어가지? 그러면 10평 값 내놔. 예, 자기부담금. 이걸 확정하는 것이므로, 자, 서로 다르죠? 한쪽은 요거고, 한쪽은 여기에요. 따라서 서로 다르죠? 그래서 독립하여 별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해당하죠. 그럼 이제 예수가 문제가 됩니다. 선행인 조합설립 인가처분을 받은 조합이 후행인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해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해요. 이건요. 예측 가능하고, 다만 조합설립 인가처분에 대해서 취소의 제소기간 내에 소제기를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정이 엿보이지가 않아요. 이 선행처분에 대하여 취소승의 제소기간 내에 소제기를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으므로 수임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요. 자, 조합설 인가처분의 하자는 조합처분 계획에 승계되지 않습니다. 자, 요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수임 불가능성이 뭐다? 자, 취소의 제소기간 내에 소제기를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정이 있냐 없냐로 따진단 말이에요. 요것이 핵심이에요. 핵심. 요거 가지고서 여러분 점수 차이 왕창 나요. 요거 가지고 사안포섭 요거 가지고 요 사안포섭을 뭘로 하느냐? 요거는 뭐냐면 이 선행처분 있죠. 선행처분. 정당한 사정이 뭐냐는 거예요. 선행처분의 이 성질 때문에 이 정당한 사정이 발생합니다. 선행처분의 성질이 이게 중립적이라는 거예요. 중립적. 요게 정당한 사정이에요. 이 중립적이라는 게 정당한 사정이에요. 무슨 얘기냐? 침익적이거나 수익적이잖아요. 만약에 선행처분이 침익적이에요. 그러면은 제소기간 내에 소제기를 해야만 해요. 수익적이면요, 취소의 제소기간 내에 소제기를 할 수가 없어요. 원고적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침익적이다, 수익적이다라고 일도 양단적으로 하면 원고 수범자 이론으로 가서 여기는 원고, 여기는 원고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제소기간 내에 소재기하면 되고 이건 뭐 소재기할 이유도 없다. 이렇게 끝내야 되는데 중립적이란 말은 뭐냐면 침익적인지 수익적인지 몰라요. 침익적인지 수익적인지 몰라요. 중립적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개별공시지가예요. 개별공시지가. 자, 개별공시지가는 이 공시지가죠. 내 땅의 공시지가가 5,000원이 올랐어요. 내 땅의 공시지가 평당 5,000원이 올랐어요. 평당이 아니에요. 최근에 공시지가는요. 1평방미터예요. 그럼 5,000원이면 평당 15,000원이 오른 거예요. 5,000원 올랐으면. 1평방미터당 5,000원이면 이제 3.3평방미터가 저기 한 평이니까 그래서 한 5,800원 정도 올랐겠죠. 이렇게 오른단 말이죠. 오르면은 어떤 경우에는 침익적일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수익적일 수 있어요. 이게 중립적이기 때문에. 그럼 어느 경우에 수익적이냐면요. 어느 경우에 수익적이냐면 내가 토지보상금을 받을 때요. 그 공시지가가 나온 그 토지가 지금 수용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나한테는 수익적이에요. 그런데 부동산 보유세라든가 부동산 3법상의 부동산 세금 때릴 때는요. 공시지가로 때리거든요. 그러면은 15,000원이 올라가면 침익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후행 처분이 나오기 전까지, 후행 처분인 부동산 과세 처분이 나오기 전까지, 후행 처분인 수용 재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침익적인 수익적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거 알 수 없다가 취소송의 제소기간에 소재기할 수 없는 정당한 사정이라고 그래요. 그것만. only 그것을 정당한 사정이라고 그래요. 그건 모르면 못 푼단 말이에요. 아니, 이게 법학에서 어떤 표현이 나오면 마치 문학처럼 그걸 막 따져 들어가면서 그거를 규명하고 그것이 뭔지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 끝에 그러니 이 뜻은 이거야 라는 식의 어떤 사고 과정을 거치는 것을 우리는 흔히 당연한 사고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법학은 영 아니는 시대예요. 법학은 뭐냐면 어떤 표현이 있잖아요. 그럼 그 표현에 해당하는 사유 있죠. 사안포섭하는 사유가 달랑 하나 있어요. 말은 저렇게 표현이 저렇게 돼요. 정당한 사정 이렇게인데 달랑 하나 있어요. 아니면 한쪽의 타입, 하나의 타입에 불과해요. 당연하죠. 일물일가 원칙이니까 법학은 일물일가 원칙이기 때문에 어떤 표현이 있으면 그 표현에 해당하는 특정한 상황이 하나 있어요. 특정한 상황의 그룹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특정한 상황이 딱 하나 있을 때는 너무 쉬워요, 우리한테. 근데 그룹이 있을 때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민법에서도 신의성실 원칙이 4개의 유형으로 그룹했잖아요. 카테고리 했잖아요. 신의성실 원칙의 권리남용 사유를. 그래서 무슨 가족 간의 관계인 거, 막 이렇게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식의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취소의 제소기간에 소재기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정하면 모든 많은 사정이 아니고 only 선행처분의 성질이 후행처분이 나오기 전까지는 침익적인 수익적인지 알 수 없는 중립적 상황이 있다. 이럴 때에는 이 수인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상식선에서 하나만 알고 계세요. 이 공시지가 있죠. 공시지가는 이의신청을 통해서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요. 따라서 이의신청을 했는데 안 받아줬죠. 거부처분이 돼가지고 그 취소를 제기하라고 이렇게 판례가 최근에는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설문 해결. B조합의 관리처분 계획에 불복하는 비용은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소합설 인가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관리처분 계획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다 똑같아. 이제는요. 사업정지처분에 대해 다투지 않은 갑은 A 도지사가 한 석유 정제업 등록 취소 처분에 대하여 항구성을 등의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 목차만 볼게요. 문제의 소재. 그 다음에 6개월의 사업정지처분과 석유 정제업 등록 취소 처분이 하자승계 논의의 전제 요건을 충족하는 여부, 하자승계 논의의 전제 요건 처치 불적, 그 다음에 사안의 경우 쭉 써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셋째는 6개월의 사업정지 처분의 하자가 석유 정지업 등록 취소 처분에 승계되는지 여부, 결하완, 독별발, 예수. 그 다음에 판례 사안의 경우 한번 읽어볼게요. 사업정지 처분의 목적이 뭐냐 했더니, 목적, 결하완에 결하완, 하나의 법률 효과, 이 말이나 하나의 목적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목적은 일정 기간 사업의 부작용의 부담을 명하는 게 이게 법률가죠. 석유 정지업 등록 취소 처분의 목적은요. 자, 영구적인 사업의 부작용의 부담을 명하는 거죠. 너 앞으로 영원히 이 사업 하지 마라는. 따라서 양행위가 서로 독별발이죠. 근데 선행행위인 사업정지 처분의 제소기간 내에 다투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가 않아요. 왜? 금방 얘기했죠? 사업정지 처분은요, 뭐예요? 중립적이지 않고 침입적 처분이잖아요. 침입적 처분이니까 당연히 제소기간 내에 소지기를 했었어야죠. 다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선행에 따른 후행행위가 수임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정지 처분에 하자는 석유 정지업 등록 취소 처분은 승계되지 않는다. 설문 해결. 사업정지 처분에 대하여 다투지 않은 갑은 A 도지사가 한 석유 정지업 등 등록 취소 처분에 대하여 항고 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가 있다. 자, 다투지 않은 갑은 석유 정지업 등록 취소 처분에 대해 항고 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승계되지 않으므로 잘못 썼네. 받을 수 있지 않다. 잘못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찰떡같이 알아서 좀 고쳐보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거는 뭐 딱히 나머지도 다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봐보세요. 목차가 계속 똑같아요. 하자 승계는요, 목차가 계속 똑같아요. 문제의 소재, 목차가 똑같아요. 문제 보면 문제의 소재, 하자 승계 논의의 전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처치불죠. 그래서 여기서 사안보섭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직위해제 처분의 하자가 직권면직 처분에 승계되는지 여부, 결하원, 독별발 예수. 여기도 사안의 경우가 굉장히 중요하고. 다 됐죠? 이런 식으로 계속 하시면 되겠어요. 한번 읽어보실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하자 승계를 여기까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